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죠. 갑이 형벌을 받으면 받는 거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으면 받는 거니까 갑에게는 형벌도 내릴 수 있고 소년법상 보호처분도 내릴 수 있다. 이건 맞는데 형벌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선지가 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쪽 가면 이쪽이고 저쪽 가면 저쪽이죠. 형사사건인지 보호사건인지가 분리되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고 몇 가지 가능성을 좀 더 들여다볼게요.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오히려 이 재판, 형사재판에서 얘는 형벌보다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화살표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검사가 기소했는데 이 형사사건, 형사재판에서 소년부로 내릴 수도 있거든요. 자, 그 다음 하나, 화살표 하나는요. 검사가 소년부로 보냈는데 오히려 이번엔 소년부에서 형벌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검사에게 돌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일단 갑에 대한 화살표를 다 만든 겁니다. 화살표. 그럼 선생님 을은요? 자, 을은 나이가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검사한테 보내지는 게 큰 의미가 없죠. 왜? 검사한테 보내진다는 건 검사가 기소할 수 있어야 이거 심각한데? 초범이 아닌데? 상습범인데? 반성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얘는 안 되겠어. 형벌이 필요하겠다. 라고 해서 그 검사가 기소한다는 건 기소할 수 있는 나이라도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을은 13세다 보니까 형사 미성년자라서 검사한테 보내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경찰서에서 소년부로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소년부로 보냈을 때 소년부에서 또 심리를 통해서 결정으로 소년원에 송치해라 라고 하는 그런 결정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을이라고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병은 집으로 갔고. 그럼 자, 이걸 정리하겠습니다. 범죄소년 있잖아요. 범죄소년은 형벌을 부과받을 수 있나요? 있죠. 소년법상 보호처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계속 소년법상이라고 지금 붙이고 있잖아요.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소년법에 근거를 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나? 범죄소년 갑 할 수 있죠. 촉법소년 형벌 부과가 안 됩니다. 형사 미성년자라서. 근데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병은요. 보호처분을 그러니까 이렇게만 적을게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없는 소년이다. 그러면 형벌도 받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갑이 등장하고 여기에 을, 여기에 병이 등장하면 이러니까 시험 문제 낼 만한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일단 요 전체적인 흐름을 봤고요. 혹시라도 학교에서 검사가 기소할 건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내릴 건지 소년부로 보낼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이 소년의 품행,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정 환경, 그 다음에 학교를 다닌다면 학교에서의 친구들 사이의 관계, 혹은 피해자의 어떤 피해 회복 여부 이런 등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제도, 이걸 결정전 조사제도라고 부르는데 아마 이 얘기는 뭐 교과서에는 딱히 이런 얘기가 많이 없어서 결정전 조사제도에 대한 걸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과거 기출 문제를 통해서 뭔가 이제 개념을 소개하시는 선생님들의 강의에는 이게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사는 기소할 건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내릴 건지 소년부로 보낼 건지를 결정하기 전에 그 소년의 다양한 이 뭐 가정 환경부터 시작해서 이제까지 지내왔던 것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거를 결정전 조사제도라고 부른다. 그냥 뭐 추가적으로 표시만 해놓고서 넘어가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 함정을 피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 이쪽은 형사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소년법에 근거가 없으면 이 형사사건은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두 강에 걸쳐 배웠던 일반적인 형사 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는데 여기 판결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판결은 유죄 판결, 무죄 판결 나오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불복할 때는 항소, 상고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드디어 나왔어요. 여긴 결정이에요. 결정. 법원에서 결정을 통해서 소년원에 송치한다. 이렇게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럼 이 결정에 불복할 때는 항소라고 부르지 않고 항고라고 부릅니다. 항고, 재항고 이렇게 적어놓고서 반드시 얘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네.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때는 항고, 재항고란 말을 쓰는구나.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때는 항소, 상고란 말을 쓰는구나. 일단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을이 촉법소년이잖아요. 촉법소년이라는 말 자체는 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데
법에 저촉된 행위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처벌할 수는 없는데 상습적으로 자전거를 훔쳤다라고 한다면 법에 저촉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소년법상 보호 처분은 내릴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촉법소년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우범소년은요, 아직 범죄를 구체적으로 저질렀다기보다는 그렇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들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범소년이라고 하면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연령에서 아직 범죄를 구체적으로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우려 있는 자들을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 우범소년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구나까지 정리하시고요. 아까 을 있지 않습니까? 을은 13세죠. 그럼 검사한테 굳이 가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 을에게 검사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한번, 검사는 을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가 답인 거예요. 왜? 아니 14세 미만인데 기소를 유예한다 이게 아니고요. 기소조차 할 수가 없는 나이기 때문에 기소를 유예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하면 함정을 피할 수 있는 아이디어까지 봤고요. 이제 우리 교재에 자료 탐구 하나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몇 페이지냐? 13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건 다 했네요. 지금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그냥 보고만 갈게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0세 이상 19세 미만. 경찰서장은 형벌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뭐라 부른다고요? 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그러니까 10세 이상인 소년이니까 19세 미만이어야 되죠. 우범소년 등에 대해서는 직접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설명해 드렸고, 검찰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소년범에 대해 보호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라면 소년부로 송치하고, 죄가 중에서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면 기소하겠죠.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일반 법원, 즉 형사사건으로 처리가 되고 판결을 통해서 형벌이 부과될 수 있죠. 또한 검찰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보호처분 및 형벌을 받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 여기로 가지도 않고 저기로 가지도 않는 거예요. 검찰이 기소한 소년범에 대해 일반 법원은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가정법원 혹은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 이건 어느 화살표냐면 얘죠. 검찰이 기소했는데 일반 법원에서 소년부로 송치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는 소년범이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면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된다. 이건 어느 화살표를 이야기하냐면 요거 얘기하죠. 됐나요? 검사가 소년부로 보낸다. 요거는 요 화살표고, 즉 마지막 문장은 이제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 전 문장은 이렇게 떨어지는 이 대각선 화살표. 네,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분명 헷갈립니다. 자, 이제부터는 문제를 통해서 전 강에까지 배웠던 내용까지를 한번 복습을 해볼까 하는데, 3번 문제인데 3번 문제 풀기 전에 이번 강 완강 코드를 우선 소개하고 갈까 합니다. 50강 완강 코드입니다. 보여주세요. 띠링. 소년사건 처리 절차를 정리하는데요. 소년사건 처리 절차는 문장을 다 적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지금 칠판에 판서한 내용 있잖아요. 도식적으로 접근하는 거. 그러니까 그림을 딱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러네. 일단 연령 정리 한번 해볼까. 19세 미만, 10세 미만, 14세 미만 이렇게 해서 쭉 정리를 해보고 용어 정리.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혹은 보호처분을 내릴 수 없는 소년. 그리고 나서 아무나 등장을 시켜보세요. 갑을병 등장시킨 다음에 경찰서에 갔다. 그럼 경찰서에서 갑은 범죄소년이니까 검사에게 보내주고 검사가 기소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이게 쭉 문장을 들으면 머릿속에 그려져요. 검사가 기소한다면 일반 법원, 형사사건이니까 거기 가서 만약에 중한사건이면 형사부, 경한사건이면 단독판사 이렇게 나오겠죠. 이 전체를 도식적으로 접근해 봤으면 좋겠고요. 3번 문제 139페이지 3번 문제부터 풀이할 건데, A가 저를 폭행하여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전강에서도 선생님이 갑과 을을 등장시켜서 설명했던 그 사례인데요. A에 대한 법적 절차에는 무엇이 있나요? 민사 절차와 형사 절차가 모두 진행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적어볼래요? 민사 절차로는 손해배상, 형사 절차로는 형벌, 기억을 통해 A로부터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이미 손해배상 파트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걸 배웠고요. 니은 기억을 통한 재판에서 A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A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다. 그렇죠. 정당방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니까 위법성이 깨뜨려지면 가위가 손인책 위법성이 깨뜨려지니까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니은 맞고요. 니은을 통한 재판은 갑이 고소를 해야 진행된다. 틀렸죠. 그렇죠. 갑이 고소를 해도 진행될 수 있고요. 목격자를 비롯한 제3자가 고발해도 되고요. 혹은 뭐 경찰에서 뭐 수사를 하다가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걸 인지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고소가 꼭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답 네 번째. 니은을 통한 재판에서 갑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소송의 당사자가 누구일까요? 검사와 피고인. 이렇게 정리하시면 3번의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 4번. 다음 4번 문제. 형사 절차를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죠. 수사부터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안 배운 표현이 없잖아요. 수사, 기소, 공판, 판결, 집행. 가에서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한다. 맞죠? 변호인의 도움받을 권리는 가가 아닌 나 이후에 인정된다. 이거 얘기 틀렸죠. 그래서 전강에 판서된 거 보시면 변호인의 도움받을 권리는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기소된 이후 공판 단계에도 계속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번 다에서 피고인의 범죄 입증은 그렇죠. 검사가 하여야 한다. 원고니까요. 라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반드시 구금되는 것은 아니다. 왜 그래요?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꼭 갇혀야 되는 거 아닌 이유는 아니 뭐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유죄지만 집행이 미뤄지는 경우에는 구금, 갇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석방될 수 있기 때문에 4번 맞고요. 그 다음 나 기소만 하는 게 아니라 검사는 뭐 형의 집행까지 담당한다. 어렵지 않네요. 그렇죠. 알고 풀면 어렵지 않죠. 근데 이 정도를 알아듣는다는 건 여러분이 그만큼 꼼꼼하게 공부를 했다는 뜻이니까요. 판서된 내용 중심으로 다시 한번 잘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자 함정 피하는 거 자 이렇게 나오면 이거 틀린 거야. 그래서 오답 정리도 해드렸는데 그 오답 중심으로도 꼭 보고 가야 됩니다. 영화를 보는 것 같네요. 영화에도 딱 이런 정도의 구도로 계속 진행이 되는데 판사 3명이죠. 합의부 사건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검사가 등장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형사재판인 걸 알 수 있고 배심원까지 등장했다는 건 형사재판인데 배심원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건 이건 국민참여재판이구나. 이렇게 결국 이 재판제도는 국민참여재판이고요. 이게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은 형사사건, 합의부 사건, 1심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다음은 6번 문제. 수사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 자, 수사 절차라고 했으니까 범위가 확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수사 끝날 때까지만 나와 있죠. 수사 개시, 수사 끝날 때까지. 가는 고소 및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고발은 제3자가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그렇죠? 설명했던 거니까. 니은 나는 불구속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사는 불구속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검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으면 구속 수사도 가능하다. 맞죠? 이게 왜 맞아요? 여기 틀렸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첫 강, 요 형사 절차 전전강 48강이었군요. 48강에서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를 적어보면 어차피 우리는 누가, 언제, 이건 어떤 단계냐고 물어보는 거고요.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런 문장 뿐만 아니라 이번엔 뒤집으면 누가, 어느 단계에 어떤 것을 뭐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발부할 수 있냐. 영장을 발부하는 건 예를 들어 이게 구속 영장이다 그러면 그렇죠. 그건 법관이 발부하는 겁니다. 법관이. 그러니까 이 검사가 법관으로 딱 바뀌면 전체 문장이 맞는 문장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니은 틀렸네 라고만 하지 말고 교정을 해요. 검사를 법관으로 바꾼 다음에 문장을 또 기억하셔야 되고요. 디귿 12세인자와 달리 17세인자는 다가 가능하다. 다 검찰 송치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검찰한테 보내주려면 14세 이상은 돼야 되니까 12세인자는 굳이 검사한테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검사한테 가봤자 기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17세인자는 검사한테 가면 기소할 수도 있고
기소유예할 수도 있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할 수도 있고 뭐 소년부로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디귿 맞는 설명. 리을 나에서 구속수사 후에 라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세요. 나에서 구속수사 후에 라 수사가 끝나면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선생님 리을이 왜 틀려요? 틀렸습니다. 리을이 틀린 이유는요. 여기서 불기소 처분에 앞에 수식어가 붙어야 돼요.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건 기소유예 받으면. 전강에서 필기를 드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에는 기소유예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불기소 처분 받았다라는 것만 가지고 형사보상을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정답은 기역 디귿 2번이고요. 다음 7번 문제. 갑과 을이 활용할 수 있는 형사 절차에서의 보호제도입니다. 갑은 A에게 폭행을 당해서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다. A에 대한 형사소송은 진행 중이나 갑은 A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곤란함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형사사건의 그 피고인의 유죄를 선고하면서 저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까지 해달라. 손해배상 명령을 해달라 라고 청구하는 걸 배상명령제도라고 부르잖아요. 배상명령제도는 누굴 위한 거다? 그렇죠. 이건 피해자를 위한 거니까 갑을 위한 거죠. A에게 폭행을 당해서 손해배상 받고 싶은데 민사소송으로 가는 걸 곤란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피고인의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손해배상도 명령해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배상명령제도. 연예인 을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대중매체를 통해 을에 대한 기사가 전국으로 퍼져나가 마치 을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되었다. 참 이렇게 연예인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뭐 셀럽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유명인들은 참 이게 기사화가 돼버리면 나중에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명예가 실추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럴 때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명예회복을 청구할 수 있죠. 이 정도 적어두시면 될 거고요. 다음 8번 문제로 넘어가면 가부터 라는 갑에 대한 형사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법적 판단. 갑은 절도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 수사를 받음. 이거 다 표시해 두셔야 돼요. 갑은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했고 그 다음에 1심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겠지만 어쨌거나 보석을 신청할 수 있는 건 재판 단계까지 갔다는 얘기고 검사가 기소를 했다는 얘기고 2심 법원은 갑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바로 갈게요. 기억. 가에서 갑은 검사에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을 것이다. 이것도 아니 영장실질심사를 검사에게 받습니까? 법원 가서 받아요. 기억 틀렸고요. 나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나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했는데 이게 인용되게 되면 석방이 되어서 불구속 수사를 받는다는 거지 갑에 대한 수사가 끝난다는 건 아니죠. 디귿. 다의 보석 신청은 나 단계에서는 활용할 수 없다. 그럼요. 그러니까 보석 신청은 언제? 재판 단계에서. 라 선고 직후 갑은 구금되지 않고 석방된다. 얘기했죠.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석방된다고요. 정답은 디귿과 리을 5번. 그러네. 이거 그냥 알면 맞히고 모르면 틀리는 거구나. 근데 그 정도를 느끼는 여러분이 있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정도를 느끼고 있다면 정말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 알면 맞히고 모르면 틀리네. 여기까지 오는데 아주 차곡차곡 개념이 지금 쌓여 있다는 얘기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고소, 고발. 바로 풀면 되겠네요.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고발이 제3자. 그 다음 쭉 읽다 보니까 영장.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 법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죠. 영장 실질 심사를 해야 되죠. 영장 실질 심사라고도 하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라고도 부른다고 했고 그럼 뭘 따진다고요? 도주할 우려가 있나? 혹은 증거를 없애버릴 우려가 있나? 이걸 실질적으로 따져서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 판단을 하겠죠. 그 다음에 정말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구속 수사할 것,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고 그럴 필요가 없겠다. 그러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니까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영장 발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 니은 맞고요. 디귿. 리을 이후 비읍을 받더라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리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그게 바로 기소유예라는 게 있었습니다. 미음, 이후에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이 된다. 미음, 그쵸? 기소하게 되면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뀌죠.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5번 딱 고르시고, 다음 10번 문제. 자, 제도라고 하는 건 항상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제도가 왜 필요하지? 그럼 이 제도를 통해서 누가 어떤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어떨 때 청구하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청구하는 거지? 제 남편은 얼마 전에 골목길에서 괴한의 습격을 받고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어 입원 중에 있습니다. 범인을 잡아야 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있을 텐데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정 형편도 어려운데 병원비 걱정이 태산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형사사건의 피해자 쪽, 생명과 신체에 대한 범죄라고 국한지어 분명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걸 얼마나 강조했냐면 절도는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게 바로 국가 그 범죄 피해자의 국가 구조 청구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도를 통해서라고 할 때 가에 들어갈 것은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제도 혹은 뭐 그냥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누굴 위한 제도다? 피해자 쪽을 위한 제도다. 다음 11번 기소공판 판결. 아 그러네. 보니까 계속 내는 어떤 패턴이 있구나. 가 이후 경한사건은 단독판사. 그렇죠. 기소하게 되면 경한사건은 단독판사, 중한사건은 합의부. 3명이죠. 니은 나에서 재판의 당사자는 검사, 피고인, 피해자는 아니죠. 그런데 이것도 있다고 했어요. 피해자가 이 재판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게 기본권의 청구권에 들어가 있다. 이것도 기억하면 좋겠고요. 재판의 당사자의 피해자는 빠진다. 디귿 진술거부권과 달리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는 나에서만 인정된다. 이것도 필기된 거 보시면 진술거부권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도움받을 수 있는 권리는 나, 재판 단계뿐만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도 다 인정된다. 리을 선고유예가 나왔어요. 선고유예 판결 시 보호관찰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풀어준다라고 했습니다. 집행유예도 풀어주는 거고 선고유예도 풀어주는 건데 풀어주는데 좀 약간 걱정스러운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으로도 이 사람이 어쨌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인데 교도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집으로 가게 되면 좀 위험할 수 있는데 라고 하니까 보호관찰관에 말 그대로 이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보안처분이라고 하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보호관찰도 보안처분의 일종이니까요. 정답은 기역과 리을 2번 골랐고요. 다음 마지막 문제가 12번이죠. 같은 동네에 사는 갑을병 아파트 옥상에서 아래로 돌을 던지며 이거는 위험천만합니다. 여러 대를 파손하였다. 형사조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갑과 달리 을은 형벌을 받을 수 있다. 갑 안 되죠. 왜? 10세 미만이니까. 그러니까 10세 미만이니까 보다는 14세 미만으로서 둘 다 형사 미성년자니까 둘 다 형벌을 받을 수 없으므로 1번 틀렸고, 두 번째 갑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아니죠. 갑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기보다는 책임조각 형사 미성년자라서 병에게 형벌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형벌이면 형벌,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면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렇게. 네 번째, 관할 경찰서장은 병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 이게 왜 틀렸냐면 이 병은 14세 이상이기 때문에 경찰서장이 소년부로 보내는 게 아니라 검사한테 보내면 검사가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과 달리 을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없다. 함정 피하는 방법 얘기를 했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면 14세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141페이지까지 잘 정리를 했고요. 이제 우리는 다음 주제, 5단원의 마지막 주제인데요. 근로자 파트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근로자의 권리 설명하기 전에 사회법과 노동법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볼까 합니다. 긴 시간 고생 많았고 다음 강에서 또 웃는 얼굴로 만나는 걸로. 최적이었습니다. 안녕!